사회자분들의 간단한 서머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환 농부님 먼저 마이크 첫 번째 섹션하고 세 번째 섹션 하셨던가요? 네. 1번, 4번 섹션을 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주제 발표에서 이현진 농부님이 50분간 열변을 토하신 걸 제가 5분 안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 농사에 저희가 이제 유기물로서의 풀의 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제 풀을 기르고 흙을 만드는 농사짓기라는 발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소와 과일을 키우는 이런 것들이 농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흙을 기르는 것이 농사다라는 말로 저희 주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의 농사가 기후위기, 온실가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면서 많이 위기고 농사가 변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왜 우리는 풀을 이야기하는가, 그 농부님이 온실가스에 주목을 하셔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온실가스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농업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이산화탄소와 그다음에 메탄, 야산화질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식물이 흡수해서 자라기 때문에 농업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메탄과 아산화질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축산이라던가 논농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메탄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저는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조선시대에도 논농사를 했는데 그때도 메탄은 발생했을 텐데 그 당시 문제가 되지 않던 메탄이 지금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논농사를 없앨 수는 없으니, 그렇다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더 나눠봤고요. 그런 안에서 이제 비료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풀을 가지고 하는 농사로 조금 더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무경운 무투입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부도자적인 그 뉘앙스나 분위기 외에도 그것을 이제 어떤 실제적인 숫자로 연구를 한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숫자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제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흐름 안에서는 무경운이나 무투입의 이익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흐름 자체를 벗어나야지 지금의 문제시 되는 기후위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풀과 함께하는 농사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사에서 이제 풀의 역할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덮어줌으로써 지표면의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영양이 가득 들어있는 표토가 유실되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맨 땅에서는 없어져 버릴 햇빛을 붙잡아서 햇빛을 저금해주는 햇빛 저금통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깊이 자라는 뿔뿌리가 땅속 깊은 곳까지 영양이나 분기를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 유기물을 땅속에 넣어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풀과 함께 농사를 짓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건 여기 계신 농부님들이 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이제 그 연진 농부님과 두 번째 이제 넘먼굴의 진라면 농부님께서 풀과 함께하는 농사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해주시면서 풀의 생애 주기를 이용한 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거는 제가 더 이제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풀과 동시에 이제 풀을 베고 거기다 작물을 심으면 풀과 작물이 동시에 자라면서 풀을 잡기가 너무 어렵지만 풀의 생애 주기를 알아서 풀을 놔둔 채로 작물을 키우고 작물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풀을 잘라준다거나, 아니면 봄에 작물을 심기 전에 가을에 풀을 그 생애 주기를 그 작물과 맞춰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자기 밭에 나는 풀을 관찰해서 풀과 작물이 자라는 시기를 잘 맞춰서 풀의 생애 주기를 이용한 농사 방법들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노하우를 방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주제 1에서는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이해가 되실까? 막 이런 고민이, 걱정이 막 되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맡은 두 번째 거는 이제 주제 4, 다년생 식재를 통한 토양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퍼머컬처 기반의 먹거리숲 만들기와 토양 회복, 그리고 생명협동 농법 기반의 다년생 작물 식재와 토양 회복,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농법에서의 다년생 식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김만주 박사님의 산림 생태 텃밭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퍼머컬처라는 이제 영속 농업이라고 하거든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농법인데, 거기서 나오는 포레스트 가든이라는 모델을 한국형으로 접목을 해서 만드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 밭에는 한 가지 작물이 쭉 심어져 있잖아요. 그 작물이 심겨져 있는 높이는 거의 동일하죠. 근데 포레스트 가든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층적인 식생을 배치를 해서 큰 나무, 작은 나무, 바닥에 가는 나무, 덩굴성, 뭐 풀, 그리고 땅속에 심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작물이 다양한 층위에서 재배를 함으로써 조금 더 복합적으로 그렇지만 그 작물들끼리의 관계를 잘 관찰을 해서 경쟁이 아니라 공생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해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서양에서 나온 개념이다 보니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에도 서양 허브나 서양 나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당최 이 나무를 한국에서 구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먹으면 또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해준 들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많이 아는 뭐 감나무라든가 엄나무라든가 뭐 오가피나무라든가 이제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 밑에 심는 음지식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 먹거리죠. 그래서 산나물 쪽의 먹거리들을 그 퍼머컬처의 포레스트 가든에 접목해서 만드신 모델을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형 어떤 동반식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 발표해주신 작은 알자스의 이제 그 아름다운 농장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번 겨울까지 사진을 통해서 쭉 보여주셨는데 질문하신 분이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 맨 땅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맨 땅을 덮어주기 위해서 막 주변에 낙엽도 긁어오시고 막 주변 농가에서 버리는 깻땅 같은 것도 얻어오셔서 그걸 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 땅을 계속 관리를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그런 변화하는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처음에는 시멘트 같이 굉장히 딱딱했던 땅이 뭐 지렁이가 생기고 그 처음 발견한 지렁이 사진을 찍어 두셨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지렁이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으면 그 지렁이 사진을 찍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딱딱하고 척박했던 땅이 농부의 그 몇 년간의 노력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저희한테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가을마다 호미를 뿌려주시고 봄이 되면 이제 호밀이 올라오면서 그 포도나무와 사과나무와 다양한 나무들과 같이 자라고 그 안에는 뭐 거위나 닭과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그 농장 안에서 같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나무들을 심으시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같은 나무를 가지가 맞닿지 않게 심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으시는데 서로 만나지 않도록 위치를 정해서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걔네가 병충해가 생기더라도 서로 옮겨가지 않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서로 잘 어울리는 나무들을 서로 같이 심으신데 사과나무 밑에는 뭐 카시스를 심는다던가 포도나무 밑에 뭘 심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식물들이 서로 보완하거나 사이가 좋은 아이들을 같이 심어서 다양한 식물과 작물들이 함께 자라는 그런 농장을 만드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맛있는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와인에 뭐를 넣고 와인을 몇 도로 뭐 발효를 시키고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먼저 얘기하시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땅을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저희 질문하신 분이 그러한 농부로서의 직감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거냐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만족할 만한 답은 얻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 노하우 훔치고 말 거야.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충분한 요약이었죠. 같이 갔다 온 듯한. 네, 제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는 소규모 농가 이제 유기물 순환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먼저 그 유기농 펑크의 아롬님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생되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노동 현장이나 이제 이런 것도 좋지 않고 순환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퇴비로 이제 만들 수 있을까에 고민해서 시작을 했고, 그 전에 먼저 시작됐던 고민은 아롬님이 이제 농가에 방문을 하면서 농부님들과 이제 만나게 되면서 농사의 기본은 땅을 만드는 것,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를 양을 줄이면서 도시에서 이제 퇴비를 만들려고 이제 순환시키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을 공동체 이제 마을 모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가지고 어떤 이제 퇴비와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퇴비로 어떤 식물을 이제 키우면서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들을 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을 같이 이제 느꼈고 퇴비를 만들 때 오주맥비라든지 커피박, 낙엽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섞어서 퇴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원 가게 한 2군데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그런 추가적으로 커피밥 같은 것도 이제 얻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는 퇴비 순환 네트워크가 조금 더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도시에서 이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자원화해서 이제 소비자들, 이제 농부들, 도시 근교나 이제 어떤 소규모 농가들과 이제 연계를 해서 같이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아름님이 느낀 것들은 그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갖고 와서 이렇게 분해를 하다 보니 내가 어떤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양도 조금 줄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경험을 했다고 또 생각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냄새가 많이 안 났다 뭐 이런 후기들도 많이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팝업한 밀마운트에서 발표하신 내용도 비슷한 맥락에서 유기물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팝업한 밀마운트는 가평에서 가족농이고 이제 생태순환 농업을 하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얘기하는 이제 경축순환 농법이라고 해서 가축을 농장에서 조금씩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팝업한 밀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닭을 키워서 그거 이제 개분을 퇴비화해서 농장에서 순환을 시킨다고 하셨고요. 개분 외에도 부엽토, 미간, 깻묵 등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퇴비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같이 농작물을 이제 키우는데 이제 보탬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토양에 순환되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찬화물 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도시농부이면서 이제 도시 근교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찬화물 농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시민 농장을 같이 운영하시면서 본인이 운영하시는 이제 이게 일정 부분의 텃밭을 키우는데 작물을 키우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산물들을 농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셨고요. 이제 그 외에도 풀이나 일단 깻묵, 이제 왕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마르쉐에서 어떤 다른 요리사분들과 협업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서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커피박 등을 활용을 해서 본인 농장에서의 순환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일단 2분의 1 정도까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존식 일항을 통한 토양 회복적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일단 박경일 농부님이 발표를 좀 해주셨고 현실적으로 이제 내용을 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리처드 포킨스의 이제 농장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리처드 포킨스의 농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처드 포킨스 농장은 이제 스웨덴에 있고, 사실 이제 거기도 기온이 좀 온화하기보다는 이제 추위도 많고 그런 농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영상들은 사실 이따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공유가 될 건데요. 그 내용을 나중에 이제 자세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 이 농장은 좀 약간 복합농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적절한 규모의 농작물을 생산하는 곳도 있고 교육을 하는 공간, 포장하는 공간, 세척하고 보관하는 보관하는 곳 등 이렇게 농장을 좀 다양한 구성으로 농장이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무경운으로 마켓 가든 형태로 이제 꾸며져 있다는 것들이고요. 마켓 가든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약간 자연에 가까운 자연을 이제 모방한 형태로 보고 탄소를 토양에서 포집하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지 않고 그 외에 규격화된 이제 농지의 작업 효율화를 높여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원식 퇴비 만들기, 그 다음에 집약적으로 작물을 심고, 작물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작물을 수확하지만 뿌리를 남겨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옆에 다시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뿌리에 있는 그런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포집하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둔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사실은 이 정도로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 외에 아까 자연이랑 가깝게 이렇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드칩으로 덮어주고 하다 보니까 토양 회복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려짓기를 하지 않아도 토양의 회복력이 좋을 정도이고, 판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초반에 사람들과 같이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만남을 갖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같이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박현희 농부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제가 보존식 1학을 통한 토양 회복 이용이긴 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재생농업 확산, 그다음 재생농업 확산과 이제 가속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시도해볼 만한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생태적으로 전환 시기가 이제 필요하지만 생태적인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거를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생태적이기도 하고 경제적이기도 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 이제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쪽으로 많이 이제 발달이 되고 있지만, 그거를 생태적과 같이 접목을 시킨다든지 이제 경제적인 것들로 같이 이제 활용을 해보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생태적으로 전환 시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아시아에 적합한 재생농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긴 시간에 2시간짜리를, 2시간을, 4시간을 잠깐 내 요약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 이걸 또 멋지게 해내시는 우리 사회자님들 대단하십니다. 네. 김만주 박사님, 이 자리에 계시는 저희 분들을 반은 농부고 반은 농적인 삶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의 농부님들을 우선 좀 생각하시면서 좀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르쉐가 지구농부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좋은 농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런 노력들이 좀 어떻게 확산되면 좋겠는지에 대한 좀 의견, 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국립사정과학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분야는 산지에서 이제 단기소득 품목을 해가지고 식용, 약용 가능한 이제 그런 임산물 품목을 재배하고 육종하고 이제 보급하는 이제 건물을 쭉 과학원에서 25년 동안 근무했고요. 그걸 하면서 좀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이것을 좀 더 텃밭 정도 레벨에서 좀 쉽게 이게 좀 손쉽게 가꿀 수 있고 좀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왕이면 이제 이런 먹거리를 텃밭같이 가꾸면서도 정원처럼 아름답게 만든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2005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부터 고민해왔고, 그 이후로 전 세계 다양한 그런 기후 조건이나 문화권, 다양한 민족들이 하고 있는 그 텃밭 정원을 이제 스타트하면서 2010년도에 그 포레스트 가든을 좀 한국형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우리나라에 지금 자생하거나 키우고 있는 이런 이슈수나 특용수, 산치약수를 가지고 하는 모델을 이제 쭉 개발해서 한 12년 동안 직접 운영한 경험을 오늘 같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제가 아까 발표 말미에 제가 뭐 좀 소개해드렸지만은 저도 본래 시골에서 자랐고 또 어릴 때부터 이런 자연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또 제 인생의 멘토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스코트 헬렌 리딩입니다. 제가 법정 스님 소개한 책을 보고 한 10번쯤 읽었을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은 어떤 그런 지구상의 삶에 필요한 그런 여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는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책에서 이렇게 언급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와닿았던 얘기고, 과연 그런 분들의 100년 전에 살다가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지만은 그분들의 어떤 그런 뜻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서 이런 텃밭 정원이든 퍼머컬처를 좀 더 우리
나라에 맞는, 우리 민족에 맞는, 우리 식생활 습관에 맞는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 요즘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요즘 우리 K 한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나 음악이든 모든 게 지금 많이 글로벌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 중에 지금 빠진 게 바로 이제 한식이죠. 코리안 푸드죠. 그 푸드가 사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나물에 대한 그 정보가 실제로 그저 이게 좀 대중화된 게 조선 후기더라고요. 그 전마다 전부 다 이 산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다 구황식물 돼가지고 그 기록 남는 게 거의 없고요. 다음에 이제 실학이 이제 17세기죠. 그죠? 그때 와서 이제 이런 뭐 인문 경제지든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산치로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어떤 식물을 먹었고 어떻게 먹었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육류 중심의 어떤 현대인 식단이 점차 이런 채식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던 이런 구황식물로 먹었던 옛날 산채약 추어가 딱 이제 맞는 거죠. 현대인의 어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데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전통적인 그런 문화와 같이 결합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더 제 남은 뭐 얼마 안 살았지만은 제가 원래 이제 그 공연수 하거든요. 원래 팀인데 나머지 인생 이모작은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뭐 제가 뭐 알고 있는 또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이런 그 식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가지고 가시는 걸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형 그 산림 텃밭, 포레스트 가드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 조금 메일을 드리거나 뭐 이러면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한 거죠. 그 내용들은 네. 국립산림과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요. 네. 그 연구 관행물의 연구 성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든지 아니면 산림생태 텃밭 치시면 오늘 제가 2020년 8월 달에 책을 발간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매뉴얼북 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150페이지인데 산림생태 텃밭 가꾸기. 근데 텃밭 가꾸기에 그 책을 아마 PDF 파일로 좀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뭐 짧은 지식이지만 어쨌든 자료가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자료 한번 하시고 정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박사님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들한테 많은 걸 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산림텃밭에 대해서 좀 이어서 그 같은 한 섹션에서 사례 발표하셨던 신희연 작가님과 도미니크 농부님, 네, 두 분, 네, 오늘 소감 겸 그 지구 농부가 좀 확산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해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제언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도미니크 농부님 부탁드려요. Une journée très intéressante aujourd'hui. Je pense que si tous les gens présents ici commencent à planter des arbres, à faire pousser des plantes, à couvrir le sol, eh ben on arrivera à absorber un petit peu de CO2 et je pense que c'est le mieux qu'on puisse faire. 오늘 정말 흥미로운 그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구 농부의 어떤 확산을 위해서는 그 모두가 나무를 좀 심어보는 기회를 갖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하여 땅과 나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같이 산림텃밭 이야기, 먹거리 숲 이야기 할 때 우리 한쪽에서는 그 보존식 일항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보존식 일항 이 무엇인가를 넘어서서 보존식 일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드닝을 어떤 농사를 지어볼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또 박형일 농부님께서 본인의 비전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박형일 농부님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정리가 되셨을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 같이 좀 질문이나 고민 나누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이렇게 재생농을 우리가 확산하고자 한다면 물론 다양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소개되고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뭔가 확산되려면 공통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재생농이 뭔데? 라는 원칙, 어떤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좀 던지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재생농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라면 확산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이게 생태적 해결책인 동시에 경제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면 아까 저희 질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새로운 세대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또는 기존의 농민들이 자신의 농업을 전환할까?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러기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얘기 나누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재생농업이 확산을 넘어 가속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게 제가 이제 오늘 나누고 싶었던 세 가지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도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재생농업이 만약에 의미 있는 해결책이라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저는 이게 정말로 확산되어야 되고 가속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게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고 뭔가 해야 되는 거라면 이것이 기존 접근으로 충분한가? 그러니까 뭐지, 옳고 그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기존 접근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발상과 접근이 적극적으로 실험되거나 시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지금 저와 우리 팀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까에 좀 관심이 있어요. 처음에 농업을 시작하는 조건에서는 대부분이 임대일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런 재생농업을 하기가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또는 처음부터 큰 규모로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서 가능한 조건들, 시작할 수 조건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고,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 왜 채소 뭐 그런 원예 작물로 접근했냐면, 벼농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논을 임대해서 규모화하고 규모하면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접근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식량 작물이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뭐 포함한 칼로리 단백질 작물 혹은 뭐 밀콩, 살림 이런 것들은 개인으로서 시도도 돼야겠지만 저희가 이런 공론의 자료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기반화되고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함께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고민들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각자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농부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자신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을까? 혹은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좀 같이 답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전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롬님 오늘 발표하시면서 진짜 농부들 앞에서 네, 도시농부로서 이렇게 발표를 하신 소감이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사실 저는 퇴비를 만들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그걸 써도 되냐? 라든가 또 저 같은 경우는 현기 상태에서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발효를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기에 대해서 또 되게 선입관을 가지고 현기를 하면 좋은 퇴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질문과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서칭을 해보니까 퇴비를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고, 제가 그 작은 알자스에 취재를 갔을 때 작은 알자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땅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퇴비화를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완숙 퇴비를 쓰면은 그 완숙 퇴비만 먹는 미생물이 있지만 그렇게 덜 덜 발효된 퇴비는 또 곤충들이 먹고 미생물이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명쾌한 또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퇴비 만드는 데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꼭 공기를 적극적으로 넣어서 뒤집어 주는 것만이 완벽한 퇴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소비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박형일 농부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일단 고민을 던지신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본인의 입장이나 이야기 뭐 함께 질문을 더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섹션에서 같이 발표를 하셨던 우리 황진홍 농부님.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농사를 이렇게 깊진 않지만 짧게나마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무척 의미 있었고요. 저희는 아주 소규모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농장에서 실험해보고 시도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속 테스트를 저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봤을 때 되게 효율적이었고 효과가 좋았다 하는 것들은 또 저희가 채택해서
조금 더 저희 규모 안에서 양산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처음부터 계속 해왔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맙게도 저희 이제 닭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유정란이 일정하게 생산돼서 그게 저희 삶의 또 근간이 돼주니까 그 바탕 위에 다양한 실험들을 좀 보태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좀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아까 말미에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면서 또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저희의 이야기가 또 다른 영감으로 좀 받아들여져서 각자가 가지고 계신 역량이라던가, 각자의 처해진 환경 안에서 또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또 저희 이야기 오늘 좀 도움이 그렇게 해서 됐다면 참 또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 페퍼팜 밀마운트 농장에는 유가이버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픈소스 활용의 규제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년 이내에 한국의 퍼킨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또 보고 배우신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또 다른 도전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찬홍을 농장의 이상민 농부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박현일 농부님 말씀을 듣고 이전 포럼에서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저희 농장에도 좀 적용해야 되겠다. 따라해야지 또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따라하는 거 이전에 마르쉐가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 그동안 이제 좋은 시장을 구성하고 좋은 먹거리를 이렇게 소비자하고 만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던 건 되게 중요한데 그 농부들은 사실 소통하고 이야기해봤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누군가 그 박현일 농부님도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의 다양함들을 그냥 인정하고 너와 나는 역시 우리 이런 농법도 있고 저런 농법도 있다라고 하는 인정까지는 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너무 부족했는데 이번 포럼들을 통해서 계속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이제 아무래도 도시농업 기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론 선생님 충분히 또 말씀을 해주셨듯이 되게 그냥 도시에 있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거가 음식물 뭐 이런 우리에게 쉽게 버려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 넘어 지구 지속 가능한 흑돌보기는 농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이제 소비자 생산자를 구분을 넘어서서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연결되고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유기물 순환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해보자. 마르쉐가 종이봉투 돌려쓰는 것만 마르쉐가 가능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나갔던 그 채소들이 함께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농부들의 밭으로 되돌리는 거를 시장이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논의들, 그것들이 좀 저희들한테 앞으로 많이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풀을 적극적으로 기르는 농사, 풀을 유기물로 적극적으로 길러내는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1섹션에서 하셨잖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50분짜리 발표 준비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너무 준비를 과하게 했나 봐요. 네. 발표 자리에서 못 만난 분들도 계셔서 조금 이야기를 이번에도 길게 드리려고 해요. 저는 충남 홍성에서 무경 무투입 방식의 자연농 농사를 짓고 있어요. 13년 했고, 그 자연농을 이야기할 때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때 나오는 질문들이 좋아, 자연농 좋아. 그런데 그거는 미국, 일본, 유럽처럼 유기물이 이미 많은 토양에서 가능하지 우리나라 같은 화강암 지형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 좌절시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초장에 이제 잡아버리겠다는 거죠. 의지를 꺾어버리는. 근데 그 말이 사실 맞거든요. 또 반면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10년을 하면 땅이 좋아져서 그때부터는 좀 농사가 잘 된다. 이런 또 희망의 말이 있어요.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1년차 때랑 작년에 13년차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정도지 뭔가 우리 밭이 너무 좋아졌어 이런 걸 눈에 띄게는 못 느끼겠어요.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솥에 물을 끓일 때 그죠? 아주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 원리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만약 자연농 농부가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아마 잘 될 거예요. 이미 유기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풀과 함께 키우면서 유지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발표 시간에 그 시간을 한 1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100년을 해야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100년 걸려요 하면은 하지 말란 얘기 같으세요? 하란 얘기 같으세요? 다 다르게 들으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약간 스펙트럼을 넓혀보면 이제 농사가 한 10,000년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그 농사의 시간들이 과연 완성의 시간들이었을까? 이래서 시작해서 뭔가 이제 우리는 90까지 와 있어요. 저 100까지 가면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맛있게 건강한 것들을 먹는 이런 완성형의 역사였을까? 아니면 거꾸로 100에서 1로 가고 있는 지금 10에 있는 시간들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그 석유를 만들어냈던 그 시절에 뭐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 시절에 그 생산력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그 석유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생산력이라는 것은 계속 퇴보해 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밭이나 이런 곳에서는 더욱더 그랬다. 왜냐? 계속 빼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10,000년 동안 잃어버린 그 에너지를 저는 못 보겠지만 그죠? 100년을 할 수 없어요. 그거를 100년에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년의 손실을 100년 만에 복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혁명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이 세계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열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에 1%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3대만 지나가면 다시 그 10,000년 전의 그 풍요로운 역사를 다시 우리는 복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감상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1%만 유기물 높여도 그 1,000평에다가 1%만 높여도 그 탄소를 10톤 격리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전 되게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봐야겠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농민들과 어떻게 하면 더 그 다음 세대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역시 계속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이 발표를 해주셨던 진남현 농부님은 거기는 지금 그 황금 작물이 딱 하나예요. 고춧가루. 네, 토종 고춧가루인데 지금 모를 기르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종을 더 케어하려면은 빨리 돌아가야만 하셔서 네, 고추를 위해서 저희가 맛있는 그 고추를 먹기 위해서는 예,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했죠?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10년 전에 마르쉐라는 걸 하자고. 네. 그러면 도시 인근의 이런 농부들이, 로컬 농부들이 이런 채소 상추도 기르고 바질도 기르고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판매하면서 뭔가 자신의 농사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까요? 아주 고급진 취미생활이 될 것 같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었고 실제 저희들이 시장에 농부로 왔던 분들은 정말 멀리서 귀촌하신 농부들이 왔었어요. 처음에 초반에는. 네. 그런데 지금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마켓 가드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풀포용장 풀 길렀는데 아직 굶어 죽지 않고 살고 있어요. 네. 15년 동안. 네. 네. 네, 다 살고 있어요. 네. 그게
저는 마켓 가드닝도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좁은 땅에서 우리들이 큰 땅은 거할 수 없으니까 아까 구멍마을 농부님께서 이제 정말 공유를 기르고 또 좀 땅은 버려지는데 그걸 지을 사람은 없고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노는 엉강생심 구할 수도 없고 정말 작은 밭밖에 못 구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10년 전에 우리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르쉐 농부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마켓 가드닝이 가능하다는 걸 그래도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같이 정하고 그 이야기를 앞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지구를 생각하면서 농사 짓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도 가능하게끔 하려면은 뭔가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마르쉐라는 어떤 농부시장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런 게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그게 정말 재생 유기농업 인증체계여야 될까? 데메타 바이오다이나믹 인증체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어야 될까? 정말 고민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한 뼘 성장했다. 일단 다른 사람의 다른 방식도 존재 가능하다. 그런 걸 일단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다는 걸 일단 하나로 성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모이신 이 바쁜 사람들이 하루를 덜어서 지금 모두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언어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지구농부야 하면은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소비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비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경험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할 얘기가 되게 많다. 그리고 그 지구농부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정말 별별 곳에서 이제 막 저희가 지구농부를 붙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것들에서 지구농부가 튀어나와서. 그래서 지금 막 되게 고민스러운데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이걸 정말 재생 유기농업으로 조금 정리를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뭐 진짜 유기농으로 정리할 것인지 이런 어떤 언어와 관련된 우리들의 좀 논의도 앞으로 좀 필요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이 담기긴 어려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오늘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이렇게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저 사람이 고민하고 있네. 좀 텔레파시들을 주고 받으셨을 것 같아요. 조금 작게라도 같이 요즘 줌도 많고요. 네, 카톡방도 있습니다. 함께 좀 고민을 나누면서 우리들 고민을 좀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 스스로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저희가 마르쉐가 지구농부와 관련된 프로젝트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2020년에 저희가 그 엄청난 장마를 겪으면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요. 지구농부는 사실 아직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생유기농업이라는 그런 지향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농부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구농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나의 방법론들을 찾아가면서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뭔가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는 게 지구농부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에 우리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라 어떤 자연의 회복력을 북돋는 농부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재생 유기농업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라는 걸 찾아서 2021년부터 지구농부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지구농부들이 참여하는 그 시장을 열었고요. 2022년에는 이런 생각들을 모으는 자리,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을 위한 자리를 지구농부 포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필드트립이라고 해서 농부들이 농부의 현장을 같이 가고 관심이 많은 셰프님들 이런 분들이 함께 농장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지구농부 시장을 훨씬 더 저희들이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지구농부 시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품이 많이 드는데 정말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나의 지구농사 이야기라는 농사 이야기도 토크도 들어가고 그 시즌의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전시도 준비하고 이렇게 네 평화나무 농장 또 해남의 강태양 농부 네. 오늘 오아린 농부님 재생유기농업 하고 있는 네 오아린 농장 농부님도 한번 하셨었고 퍼머컬처 하시는 소라님과의 또 진라면 농부님 토종농사 이야기까지 네 그리고 2024년에 저희는 지구농가 생태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해 10팀이 될지 20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 무투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의 땅이 정말 고갈되고 있는지 토양 유기물이 얼마나 있는지 탄소 경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들의 농사에서 실제로 무투입이라고 하면 한정하진 않습니다. 네, 저희 다양한 지구 농부들의 농사 현장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고 또 거기에 있는 어떤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될 거고요. 이걸 쌓아가면서 지구농부의 실체를 저희들이 조금씩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부시장 포럼을 시작으로 필드트립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이 마르쉐 안팎에서 다양한 그런 대화 모임이나 연구 모임이나 소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대화가 진전돼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 지구농구 포럼에서는 그 1년 동안의 대화가 조금 더 결론을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재생유기농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소비자와 어떻게 연결되고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일단 지구농부 시장이라는 마르쉐의 하나의 플랫폼을 최대한 소비자들과 대화하는 공간으로 잘 활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저희 올해 그런 유기물 수산하는 거 이런 프로젝트들을 착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지구농부 프로젝트에 대해서 올해의 계획은 대강 이 정도고요. 욕심 많이 내지 않고 차근차근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자 두 분 오늘 제일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오늘 이 자리를 되게 많이 설레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진라면 농부님의 전에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저희 신청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대답을 이제 미리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설레서 얘기를 했더니 아침에 진라면 농부님이 저를 보고 어제 많이 신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년 지구농부 포럼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진짜 많이 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농부들이 멀쑥하게 앉아서 진지하게 막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서로의 농사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고요.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 풀풀농장 농부님이 저를 들었다 놨다 하셨어요. 갑자기 10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7년 차인데 그래서 이건 뭐야 그러다가 그 말이 안 된다는 말 같아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 100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건져 놓으시는 듯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100년 걸린다 그러면 이렇게 농사 안 지을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이런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10년이 돼서 11년 차라서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포럼 한다고 그래서 관심 있어 참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사회까지 맡게 돼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였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처음부터 뭐 어떤 농사로 어떤 수익을 엄청나게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왕이면 좀 생태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이제 마르쉐에 참여했었는데요. 마르쉐랑 같이 이제 이렇게 지내오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주변의 모습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쌓이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저희도 돌아가서 좀 고민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주제들이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가 의미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저는 어디 가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남아있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자리를 잡고 이렇게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기록을 잠깐 사진으로 남길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신 자리에서 옆으로 좀 이사를 오시고 중간중간 메워서 이렇게 여기 그 발표자들 요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요? 저희 오늘을 위해서 팀 마르쉐가 시장을 하는 그 잠깐 동안에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수고하시는 팀 마르쉐 식구들께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